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간보호센터 수익 극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길 수 있으니까 끝까지 좀 봐주세요. 천천박사님, 저희 기관은 열심히는 하는데 남는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아끼고 아끼는데도 운영비가 없어서 이번 달에도 빌려서 운영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픈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저희 국회의원을 알게 되신 대표님들께서 하시는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질문인데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주간보호 수익 극대화 방법 첫 번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부터 잘 결정하자. 정확하게는 정원을 결정하실 때 확장성을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책은 매년 변합니다. 변하는 정책이 주간보호센터에 친화적이면 좋겠지만 지원이 적어지거나 인력을 더 보강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대부분 매출이 들어오는 주간보호센터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겠죠. 또 공단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을 더 잘 돌보려면 더 많은 관리 감독과 더 많은 서비스 인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관리를 위해서 좀 더 대규모 사업장이 말맞게 정책을 변경하게 되고 더 많은 인력을 뽑는 쪽으로 정책이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작은 규모로 정원을 결정하게 되면 매출이 한정되어서 정책 방향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은 정원보다는 더 큰 정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기관의 수익뿐만 아니라 생존에도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적은 정원수로 시작을 하셔야 된다면 적어도 추후에 확장이 가능한 위치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든 간에 새로운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말이죠. 주간보호 수익 극대화 방법 두 번째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석률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어르신이 계약한 대로 제대로 나오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출석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기관 수가와 인력 구조를 알고 계셔야 이해할 수가 있으실 텐데요. 우선 수가라고 하는 것은 공단 부담금과 어르신 부담금의 합계를 이야기하는데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르신이 매일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매출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강조하지만 매월 단위의 정액제로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어르신이 나왔을 때 돈이 나오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직원들의 급여는 다릅니다. 어르신을 모시려면 직원이 필요하고요. 필수 인력수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위해서는 추가 인력까지 뽑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급여는 매일이 아니라 매월 정액제, 그러니까 월급제로 나가죠. 어르신이 나오지 않으셔도 급여는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직원들을 채용해 두었는데 어르신은 나오지 않으면 매출도 줄고 순수익은 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이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이 아닌 주야간보호센터인 것을 보면 아시겠죠? 결국 매일 예정된 출석 인원 입소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의미인데요.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의 출석률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이 즐거워할 수 있는 신체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인지 프로그램, 사회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던 기부 활동이나 축제 같은 참여 활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셔야지만 매일매일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야 출석률이 올라가겠죠. 그 외에 직원들의 친절함, 어르신들 간의 인간관계, 식사 제공의 장점 등 단 하나의 이유만 있어도 좋은 출석률이 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예정된 출석 인원이 나올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는 직원들분들께서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출석률을 위한 내용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간보호 수익 극대화 방법 세 번째 들어갑니다. 근무표 관리입니다. 주간보호센터의 오픈 일자는 대표님의 재량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픈을 하실 수도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때 시업시간, 종업시간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딱 8시간 내외의 서비스만 진행할 수도 있고 10시간에서 12시간 이상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는 기관들보다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는 것이 매출이 높을 것이고요. 8시간 내외 서비스만 하는 것보다는 많은 시간을 서비스하는 것이 매출이 높겠죠. 그런데 매출이 높다고 순수익이 항상 높은 것은 아닙니다. 매출도 잡고 순수익도 함께 잡으려면 정밀하게 짜여진 근무표를 계획해서
해당 근무표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고 계획에 따라서 근무해야지만 힘만 들고 소득은 없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역에서 우리 기관만 일요일에 서비스를 진행한다.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 중에서 일요일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꽤 있다. 그럼 우리 기관에 일요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다른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긴 한데 일요일 서비스를 우리 기관에서는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럼 우리 기관은 다른 주야간보호센터에 비해서 하나의 무기를 더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데 모든 매출이 급여나 운영비로 모두 나간다면 그럼 정말 힘만 들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매출이 아닌 순수익이 나는 구조로 계획을 해서 근무표를 운영하시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와 파트너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호 수익 극대화 방법 네 번째, 평가입니다. 매 3년마다 주간보호센터는 기관 운영 평가를 받습니다. 어르신 생활 환경부터 관리 운영까지 전반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최우수를 받게 되면 최우수 기관이라는 명패와 함께 공단에서 보호자 교육을 할 때 최우수 기관을 최우선적으로 소개하게 됩니다. 또 공단 사이트에서 보호자가 어르신을 모실 기관을 찾을 때도 가장 먼저 검색이 되고, 네이버 등 사이트에서 최우수 기관을 홍보할 수 있어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을 수만 있다면 어르신 숫자를 유지하는 데 정말 최고의 홍보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최우수는 전국 상위권에 들어야 할 정도로 정수를 잘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류 작업, 환경 개선, 수급자, 그럼 직원 교육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대표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전국 최우수 기관이라는 명예와 함께 안정적인 어르신 모집이 가능하니 가능하다면 평가를 잘 받으시면 좋겠죠. 이어서 다섯 번째 방법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랑 이어지는데요. 바로 직원 교육입니다. 말은 직원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적절한 급여 지급 및 복지가 선결돼야 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기관들이 최저임금으로 서비스 인력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아닌 조금이라도 좀 더 신경 쓴 급여를 제공을 하고, 급여를 준다는 얘기죠. 조금 더 신경 쓴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직원 교육의 선결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대표님이 아무리 우리 기관의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직원 교육을 진행을 해도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질 않으면 대표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 실제 사례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급여 그리고 복지가 선결된 상태에서 직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법정 의무 교육부터 복지 필수 교육, 지침 교육, 운영 규정 등 실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하면서 필요한 모든 급여 제공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셔서 좋은 직원들을 만드는 체계를 만드시면 어르신들이 만족을 하게 되고요. 어르신의 만족은 기관의 소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수익 극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직원 교육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 담당자한테 전화 드리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간보호 수익 극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그 외에 고정비를 줄여야 한다든지 영업을 잘 해야 한다든지 이런 당연한 이야기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하나 달아주시고요. 일단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